징기스칸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이야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지만 놀랍게도 그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징기스칸을 잘 몰랐습니다. 변변한 학술적 연구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신화나 전설의 한 부분으로 그의 이름이 잠시 오를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징기스칸은 금기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처럼 그는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징기스칸은 무려 800년간이나 역사의 무명시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62년 징기스칸이 몽골의 한 초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두 아는 것처럼 그 후 징기스칸은 파죽지세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라인 몽골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불과 200여 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명나라에게 망하면서 그들은 다시 처음 일어난 초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이 끼친 파장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났습니다. 몽골이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본 곳은 당연히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몽골은 중동이 수백 년간 쌓아온 경제적, 문화적 토대를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중동은 이를 복구하는데 수백 년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게 없다지만 몽골의 침입이 없었더라면 서유럽이 중동을 추월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징기스칸은 그야말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중동에선 오랫동안 그 이름을 입에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후손인 중동의 하자르족은 그때의 원한으로 지금도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중동만큼은 아니지만 서유럽에게도 징기스칸은 깊이 인물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전해진 악마가 보낸 군대 소문은 유럽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5세기 동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훈족의 악몽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의 최강 군대인 폴란드와 헝가리, 여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기사단까지 최정예가 몽골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대패했습니다. 몽골군이 칸의 추대 문제로 갑자기 철군하지 않았더라면 서유럽도 분명 정복당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유럽을 지킬 변변한 군대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서유럽도 이 굴욕을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징기스칸은 유럽에서도 잊힌 이름이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에게 가장 혹독하게 당한 곳은 러시아입니다. 전쟁 중에 대량 학살을 당했고 포로들은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도시가 파괴되면서 교역과 수공업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러시아는 농업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몽골에 바칠 공물을 마련하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게 거의 300년간입니다. 당시 서유럽과 대등한 지위를 누리던 러시아를 유럽에서 가장 뒤떨어진 후진국으로 만든 게 바로 몽골인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수백 년 후 얄궂게도 다시 역사적으로 뒤엉키게 됩니다. 그때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사실 징기스칸이 800년간이나 역사의 무명시가 된 데는 러시아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해관계상 뒤쪽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먼저 중국 입장부터 알아봅니다. 14세기 중반 원나라가 명나라에 멸망하면서 몽골 제국이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이 대제국이 그냥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몽골은 그 후에도 무던히 제국 재건에 나섭니다. 한때 명나라 황제를 포로로 잡은 적도 있고 수도인 북경을 포위 공격한 적도 있습니다. 17세기에 중국을 차지한 청나라 역시 몽골을 꺾기 위해 무려 80년간이나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몽골의 저항이 지긋지긋했던 청나라는 우선 징기스칸 직계부터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말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몽골 재건의 중심축에는 늘 징기스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싹을 아예 자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징기스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청나라에 의해 내몽골과 외몽골로 찢긴 몽골은 외몽골만이라도 독립하기 위해 썼지만 번번이 중국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공산화된 소련의 지원뿐이었습니다. 1921년 소련 덕에 독립은 이루었지만 불행히도 소련은 옛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몽골이 위성 국가가 되자마자 소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징기스칸 흔적 지우기였습니다. 소련은 우선 학교 교과서에서 징기스칸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든 모든 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외지인이 그의 고향을 방문하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고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에 전차 부대를 배치해 막았습니다. 옛 원한도 복수하고 징기스칸을 정신적 지주로 하는 민족주의가 부활할 경우 몽골 지배에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징기스칸 이름 지우기와 숨기기는 몽골을 지배한 약 70년 동안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니 현대에 들어서도 징기스칸의 이름이 서방에 알려지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징기스칸 연구와 흔적 보존은 암암리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1년 징기스칸 탄생 800주년을 맞아 그의 고향인 헨티에 업적을 기리는 커다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와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친소파 허수아비 정치인들에게도 징기스칸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일이 서구에 알려지면서 마침내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그분의 이름이 징기스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역사의 무명시였던 이 불세출의 영웅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 팍스 몽골리카의 현대판인 팍스 아메리카를 꿈꾸는 미국의 주도로 전 세계에 징기스칸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숨기기에 그 이름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징기스칸이 행복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게르에서 살다 평범하게 늙어 죽고 싶다는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그가 이뤄놓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게 당한 사람들과 나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징기스칸의 바람은 800년간 무명시로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